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계팀 김과장의 힙하고 쉬운 해석 노하우 웨비나 2탄 유동해석 파트를 진행하게 된 기술팀 황동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열량 및 펜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유동분석 노하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합 열전달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해석 전문가가 아닌 제품의 설계자분들도 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라는 분야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제품 설계자분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셨을 텐데요. 특히 유동해석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다른 세상의 단어처럼 여겨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를 분리해놓고 살아갈 수 없듯이 대부분의 설계 제품 역시 유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체가 제품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앞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동차의 경우 주변 유체, 흐름에 따라서 차의 성능이 좌우되고 세 번째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전자 제품에 달려있는 펜의 경우에는 얼마나 열기를 식힐 수 있는지가 설계 및 제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웨비나 주제와도 관련이 있겠죠. 모든 예를 다 들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대부분의 제품 설계의 유체의 유동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배우기 힘들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유체 해석 분야를 외주로 진행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유동 해석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 메이븐에서 제공하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어떠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기본 모듈과 추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유동 해석은 기본 모듈만으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내부 및 외부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충류 및 난류, 열전달 해석, 회전체 유동해석, 압축성 유체뿐만 아니라 비뉴턴 유체에 대한 해석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동시에 수행하는 유체 구조 연성 해석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정상 상태에서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자유표면 해석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듈의 경우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해석이 주된 해석 분야라면 추가로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을 구매하셔서 에드인 하시게 되면 확장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줄가열 모델, 히트파이프 모델 등과 같은 추가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떠한 공간이나 건물 등의 환기, 냉난방과 같은 해석이 주된 분야이시라면 HVAC 모델을 추가로 구매하셔서 에드인 해주시게 되면 확장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부의 실내, 환기와 관련된 복사 모델이나 쾌적도 지표도 얻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짧게 설명해 드리고요. 우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바로 솔리드웍스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작업한 3D 모델링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손쉽게 수정, 편집이 가능하고요. 또한 해석 제품까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와 도움말 역시 한글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를 사용해 보신 설계자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처음 해석 툴을 접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렵지 않게 쉽게 배우고 금방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해석 사례를 통해서 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발열 제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밑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특유의 발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및 장비의 경우에 내부 전자장치에 따라서 발열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발열량에 따라서 제품에 큰 손상을 주기도 하고 또한 심할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열 제거를 위해서는 팬과 같은 냉각 장치의 설치가 필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팬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열 제거 효과가 있는지를 해석 제품을 통해 분석을 해보고요. 추가로 팬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냉각 효율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업의 단계를 먼저 살펴보면은 총 3단계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단계 1단계에서는 모델링 단순화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에서 사용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워낙 설계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사용될 수 있게끔 모델링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후에 2단계 시뮬레이션으로 넘어와서 해석에 필요한 경계 조건을 입력하고 격자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경계 조건은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나 유량, 압력과 같은 조건 값을 의미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 발열량이나 펜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입력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자 사이즈를 선택해서 메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석을 실행해 주실 수가 있는데 해석이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3단계로 해석된 결과값을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단계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단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좌측에 모델이 하나 있고 우측에도 비슷한 모델이 하나 있죠. 저희가 사용할 기본 모델은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 안쪽에 36개의 배터리 팩이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솔리드웍스 창을 띄워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안쪽에 있는 36개의 배터리 팩에서 발열이 발생이 되게 되고 좌측, 우측으로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서 열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열기가 잘 못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좌우측에 총 10개의 팬을 부착을 해서 해석 수행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솔리드웍스 창을 띄워서 한번 모델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 창을 띄웠고요. 모델을 보시게 되면 안쪽에 36개의 배터리 팩, 굉장히 모델링이 단순화가 되어 있죠. 이렇게 볼트나 너트 구멍 혹은 회사 명칭과 같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어떤 모델링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해석에서 유동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시는 것, 모델링 단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화 작업이 끝났으면 이게 단순화된 모델로 해석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펜이 부착된 모델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리드웍스의 장점이죠. 하나의 모델링 파일 안에 설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펜이 부착된 모델, 부착되지 않은 모델을 동시에 거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해석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펜이 거치된 모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총 10개의 펜이 양쪽으로 거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 펜이 바람이 들어오면서 펜의 바람의 세기도, 속도도 늘려주고 바람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는 가이드, 통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웍스에서 곧바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도구만 구매용에 애드인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 상단에 있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곧바로 해석 세팅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친절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손쉽게 이대로만 순서대로만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명을 지정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단위계 시스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가 필요한 단위계가 있다면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해석의 유형이죠. 내가 어떤 해석을 할 건지에 따라서 해석의 유형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외부 해석이 필요하다면 외부, 내부 해석이 필요하면 내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 전체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외부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고체에 대한 열 전도도 같이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에 필요한 부분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열 대류 현상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Y성분에 대한 중력값도 체크를 함으로써 추가를 해줄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석에 사용된 유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체에서 공기를 기본 유체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 고체로 저는 메탈의 철을 선택을 하도록 할 텐데 왜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선택하는 기본 고체는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고체 재질을 선택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재질 같은 경우는 추후에 하나씩 세부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벽에 대한 거칠기 가스는 특별하게 입력시킬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해석을 돌리기 전에 유동장 내부에 이 유동의 어떤 연력학 파라미터나 속도 파라미터에 대한 초기 환경 조건을 또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초기에 어떤 온도값이나 압력값의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팅을 끝나게 되면 종료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곧바로 기본적인 세팅은 끝이 나고 프로젝트, 플로우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고 몇 가지 단계만 거쳐 주시게 되면은 별다른 특별한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체 재질을 몇 가지 더 넣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 철로 집어넣은 재질 외에 추가로 집어넣고 싶은 재질이 있다면 이 좌측 트리에 나와 있는 고체 재질 항목을 이용해서 고체 재질 삽입 버튼만 눌러주시고 재질을 넣고자 하는 파트를 선택해서 사전 정의로 되어 있는 재질 중에 선택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질이 없다면 작성 편집 메뉴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재질을 추가하고 해석에 사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을 추가적으로 2가지를 더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해석의 주된 목적이죠. 펜 조건과 발열량 조건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PPT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철로 기본 베이스로 집어넣었었고요. 펜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재질을 집어넣었는데 그 외에 이제 첫 번째로 발열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발열량은 개당 10W로 총 36개니까 총 360W가 발생이 되겠죠.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곡면 열원과 최적 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곡면 열원 같은 경우에는 유체와 접촉한 어떤 곡면이나 아니면 고체 사이의 경계인 곡면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열원을 입력시키고자 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파라미터, 즉 발열량 값으로 넣을 건지 곡면 발열량 값으로 넣을 건지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넣고자 하는 열량 값을 입력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2개의 차이점은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와트 단위로 입력이 되고 물론 단위 설정에서 변경은 가능하십니다. 입력된 발열량은 선택한 곡면의 개수만큼 나뉘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개의 면을 선택한 다음에 20W를 집어넣었다면 각각 면당 10W, 10W씩 나누어져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면 발열량 입력 도구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열량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10m 제곱에 내가 10W를 집어넣었다면 총 100W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2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열량 값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사용할 최적 열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방금 전에 저희가 세팅을 했었죠. 그 마법사 세팅에서 고체에서 열 전도 고려라고 하는 항목에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적 자체의 열량을 집어넣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최적 열량을 집어넣는 파라미터 역시 곡면 열원과 비슷한데 여기에 온도라고 하는 조건, 파라미터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온도는 내가 선택한 바디에 온도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발열량이나 최적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기류의 온도나 기류의 속도에 따라서 그 열량 값이 낮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뺏길 수도 있지만 온도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입력한 온도 값을 계속해서 그 위치에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해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량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펜 조건을 입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펜은 총 10개의 펜을 선택해서 집어넣었는데 펜을 무작정 세팅을 통해서 집어넣기 전에 우선 펜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펜 해석을 수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펜에 대한 어떤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펜을 설계하는 펜 자체를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펜의 성능 확인이 주된 목적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프로펠러를 직접 모델링을 하고 그 영역을 회전을 시켜서 해석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에 들어갈 리소스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펜의 그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보지 않을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저희는 두 번째 목적, 펜은 어떻게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로만 사용이 된다 하실 경우에는 밑에 있는 두 번째 목적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펜을 직접 프로펠러까지 모델링을 세세하게 하실 필요 없이 펜이 위치되는 곳에 펜 형상과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그 입출구를 막는 리드라고 하는 파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를 통해서 한쪽 면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한쪽 면을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펜에 대한 조건을 선택해서 경계 조건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밑에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세부 항목으로 넘어가면 이 펜은 도구로만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세부 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PT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부 유입구 펜은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영역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외부 유입구 펜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영역에서 바람이 펜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하시면 외부 유출구 펜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부 펜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 영역 내에서 순환하는 순환 펜 역할을 하는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하시면 내부 펜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외로 지금과 같이 외부 해석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펜을 사용을 한다 하면은 이 내부 펜을 사용을 하실 경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펜 삽입 방법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외부 유입구 펜이 있고 외부 유출구 펜이 있고 내부 펜이 있죠.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펜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과 펜을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양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동 해석을 다 수행하고 결과를 볼 것이기 때문에 내부 펜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유체가 펜을 빠져나가는 면 같은 경우에는 펜에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리드의 안쪽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체가 펜으로 들어가는 면은 바람이 들어오는 리드의 바깥쪽 면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프로펠러에 대한 세부적인 모델링은 필요 없지만 이 우측에 있는 단면도를 보시다시피 내부의 리드 파트가 되는 어떤 원통, 도넛 모양의 파트를 집어넣고 이 펜의 케이스 안쪽으로 살짝 오프셋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유동의 기류를 좀 더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인데요. 동일한 목적으로 가운데 허브 지름 부분은 이 리드와 별개의 파트로 따로 남겨두시게 되면은 좀 더 실제와 같은 바람 효과를 해석 결과로 얻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펜에 대한 어떤 면을 선택을 하고 해석 펜 경계 조건을 넣겠다 설정을 해주셨으면 그 면에다가 어떠한 펜을 적용시키실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솔리드웍스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에서 액츄얼 수축 펜이나 펜 곡선 펜이나 방사형 펜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펜이 여기에 없다면 역시 사용자 정의 설정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펜을 만들고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펜은 회전 속도나 바깥 지름이나 허브 지름 그리고 참조 밀도 정도만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바로 펜의 성능 곡선을 집어넣는 항목인데요. 펜의 성능 곡선은 PQ 곡선이라고도 불리면서 펜의 입구와 출구단의 압력 차에 의해서 펜의 유량이 변경되는 성능 유량 값을 그래프화 시켜놓은 것을 바로 펜 성능 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능 곡선을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셔야지만 펜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펜을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구글링을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로 펜에 대한 성능 곡선까지 넣어주시게 되면 펜에 대한 정보는 입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창을 띄워서 제가 설명해드린 여러 입력 방법과 펜 라이브러리 입력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론부터 살펴볼까요? 여론은 공면 여론과 최적 여론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적 여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여론을 집어넣고자 하는 파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어떤 값으로 집어넣을 건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열량만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끝이 납니다. 주의하실 거는 선택한 개수만큼 나뉘어져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최적 발열량은 면적, 이 최적을 곱한 값으로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온도는 입력시킨 온도 값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론을 입력시켜 주셨으면 다음으로 펜을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 펜 삽입 버튼을 누르고 내가 펜을 집어넣고자 하는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 해석 사례 같은 경우에는 펜, 바람이 들어가는 영역과 빠져나가는 영역 모두 다 해석에 포함시킬 거기 때문에 내부 펜을 사용을 할 거고요. 내부 펜을 선택을 하면 유체가 펜을 빠져나가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는 바람이 빠져나가는 쪽, 펜을 기준으로 빠져나가는 반대쪽 면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유체가 펜으로 들어가는 면은 이 앞쪽 펜 기준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면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 부분에 어떠한 펜을 적용시킬 건지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펜의 유형이 있다면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없다면 작성 편집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펜을 사용자 정의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테이블에서 이 PQ 곡선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성능 곡선은 구글링을 통해서 손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펜을 제작하는 업체에 요청을 해서 이러한 펜 데이터 시트를 받아서 펜 성능 곡선을 사용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펜 조건까지 입력을 하셨으면은 골과 메쉬 세팅만 해주시게 되면 해석을 돌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석을 돌리고자 하는 주된 목적, 즉 이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해석의 목적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요소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해석의 목적이 되는 요소들을 최소나 평균, 최대값으로 선택하시고
해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해석이 수렴되는 조건으로도 이 꼴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보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쉬. 이 메쉬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글로벌 메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글로벌 메쉬에서 자동이라고 하는 오토 메쉬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초기 메쉬 수준에서 단계를 조절함으로써 메쉬의 수준만 선택하고 격자를 자동으로 짜주게 됩니다. 여기에 수준을 올려줄수록 격자가 세밀하게 들어가고 수준을 낮출수록 격자가 듬성듬성 널찍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격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해석하려고 하는 영역 전체를 이 컴퓨터가 한 번에 계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의 수행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 영역을 육면체로 잘게 쪼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쪼개는 걸 잘게, 좀 더 잘게 여러 개로 쪼갤수록 해석의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해석에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단계를 낮출수록 해석에 들어가는 시간은 줄겠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메쉬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팅이 끝이 나게 되면은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해석을 수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팅해 놓은 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개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결과는 해석은 직접 돌려보진 않고 결과를 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석 결과 유체에 들어간 셀은 총 셀수 25만 9천 개 정도의 셀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 팬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온도 57도, 최대 온도 57도, 평균 54도로 꽤 높은 온도가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게 되면 내부의 높은 온도의 기류가 바깥으로 효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팬을 설치하는 모델을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케이스는 양쪽 팬에서 안쪽으로 바람을 집어넣는 in 케이스, 그리고 양쪽 두 번째 케이스는 양쪽 팬을 통해서 바람을 빼내는 out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한쪽으로는 바람을 집어넣고 한쪽으로는 바람을 빼내는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곧바로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in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바깥 찬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내부의 최대 온도는 45도, 배터리 온도 45도, 평균 온도는 43도로 팬이 없는 기본 모델 대비 2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양쪽의 팬으로 바람을 빼내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온도 54도, 그리고 평균 온도 50도로 굉장히 높은 기본 모델 대비 별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3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최대 온도 45도, 그리고 평균 온도 38도로 기본 모델 대비 30%의 많은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성능 향상에 대한 비율이나 이러한 수치 데이터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이미지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결론을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 모델보다는 당연히 세 가지 케이스가 효율이 좋게 나왔고 세 가지 케이스 중에는 이 나온 모델인 세 번째 케이스에 가장 효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평균 온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기본 모델 54도인데에 비해서 세 번째 케이스의 온도는 38도로 16도가 감소되어서 30% 상승된 냉각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모델을 고정시켜 놓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델링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솔리드웍스와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을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모델 변경에 따른 추가 해석도 이제 유용하게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메뉴 전부 다 한글로 제공되고 매뉴얼도 한글 제공되기 때문에 배우고 적용하시는데 손쉽게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